TF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TF팀 태스크포스 설치로 지난 주말에 급부상한 헌법재판소 문제를 다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목은 불공정하고 편향된 헌재 존재의 이유 없어 라고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종종 탈이 납니다. 헌재소장 직대 문형배는 문재인에 의해 임명된 경남지역 향판 출신 재판관입니다. 문재인이 아니면 중앙무대 헌재재판관은 어림도 없을 자이죠. 문재인은 지난 2018년 전남 목포 출신이며 우리법 연구회 회원인 유남석을 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차기 헌재소장에 대한 구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헌재를 좌익의 소굴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지요. 유남석은 2018년부터 2023년 11월 임기 만료 시까지 가장 오래 헌재소장에 재임하면서 지금의 좌편향 헌재의 틀을 마련한 자입니다. 유남석과 비교하면 문형배는 함량비달 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장이 아닌 직대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그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헌재소장감이 아닌 자가 공석 자리를 어부지리로 차지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불운이라면 불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형배가 헌재 심리도중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자꾸 오해들 하시는데 이게 제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라며 A4 서리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것이고 이 대본에 대해 8분의 재판관이 이익 없어 제가 말하는 것이라며 일방적 헌재 심리의 배후에 TF 대한다는 것을 무심결에 토로했습니다. 연극에서 대본은 배우가 대본에 근거해 그대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작가들이 만들어주는 것이죠. 시나리오라는 용어가 아닌 대본은 적힌 그대로 읽는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의 실질적 배우가 누군가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의 공식 해명과 함께 문형배가 들고 흔든 대본도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형배도 나름 압박이 심했겠지요. 격에 맞지 않는 자리에는 앉아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반국가 세력의 압력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졸속 재판 진행, 더불어민주당의 마흔역 추가 임명에 대한 압력,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들이 대거 채택 거부,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증거 채택 경위에 더하여 수천 건의 음란물이 나온 고교 동아리 카페의 발견으로 음란수계 비난까지 듣고 있는 문형배로서는 책임을 나눠지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는 17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문형배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재판의 책임을 TF팀으로 슬쩍 전가하려는 행태야말로 좌파들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치사하고 찌질하기가 짝이 없는 자입니다. 누릴 것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말자, 그런 건가요? 헌재에는 헌법재판관 외에 헌법연구관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과 법원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근무를 했었으나 지금은 10여 명만 파견관이고 60여 명에 달하는 자체 헌법연구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구관이 자격이 당연히 변호사 출신은 되지만 고시 패스를 못했더라도 동종업계나 학계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면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채용 요강에 국적 제한이 없어 요즘 시끄러운 중국인들의 침투도 가능하게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이랬을까요? 실제로 이름이 공개된 연구관 중에 몇몇은 한국인 치고는 어색하게 보이는 이름들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참, 오헌, 좀 이상한 이름이죠.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유남식 헌재소장시에 대거 채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가 국민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버티는 것은 일단 한번 들어오면 정년 퇴임 때까지 빨아먹을 수 있는 꿀보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평상시는 헌재 재판관 1인당 헌법연구관 3명이 배정되어 분야별 심리 초고나 해외 자료 검색 등 재판의 참고 자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가적 중요 사건을 심리할 때는 별도로 TF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 때도 TF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누가 실제로 재판을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들이 꼭두가시일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TF팀은 헌재소장과 사무처장이 협의해서 10여 명 내외로 구성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헌재 현 사무처장은 김정훈이란 자로 이 자는 국회에 나와 본격 헌재 심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본인의 재량 범위를 넘는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은 자입니다. 극좌편향 소장 직대 문형배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 계엄을 위헌이라고 탄핵 인용을 시사하는 월권적 발언을 한 김정원과 또 좌편향 일색의 연구관 중 10인을 차출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어떠할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헌재 TF팀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비선 연락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사건건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대해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문형배의 무거운 짐 나눠지기 전략이 아니었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힘들었던 헌재 내의 심각한 이념 편향 문제가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의 헌재 좌편향의 토대를 만든 유남석은 판사 재직 시에도 헌재에 2번 정도 파견 근무를 했으며 그중 한 번은 수석 헌법연구관까지 지낸 자로 좌파로서는 드물게 실력도 갖췄다고 알려진 신의 한 수였습니다. 유남석은 헌재소장 재임 시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 합헌 의견, 김병수가 무리하게 처리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 의견, 검수완박법 합헌 의견과 방송 3법 개정안 권한쟁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들어주는 등 이념의 편파성을 과시하는 의견을 내놓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상식적 의견으로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의견과 군 동성애 금지 합헌 정도만이 있다고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고인물은 썩는 법입니다. 공조직은 채용부터 공정해야 하고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일수록 좌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좌파들은 그런 빈틈을 노리는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기 때문이죠. 사회 곳곳에 좌파들이 많이 기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헌법연구관은 사법고시보다는 진입장벽이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공채의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특채나 정실 채용이 가능한 구조인 것입니다. 크게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지만 3급 이상 공무원 직책이면 사실 부러울 게 없는 선망의 직업인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또아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면 그것은 오산일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면 헌재와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런 조직들을 그대로 두고 대충 넘어가면 반드시 이런 사태가 재발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학의 태두 허영 교수의 일가는 이들에게 경고와 함께 대오 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허 교수는 헌재가 현재의 10여 개 이상의 불공정 행위를 계속하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최강의 경고를 발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